네, 지금 시간에는 전체 Q&A 시간으로 앞에서 이제 학생들, 졸업생,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뉴페이스도 있어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네, 친근한 조용남입니다. 학교에서 학사 교감을 맡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에 궁금한 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 참마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움되는 섬겨주는 강인한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궁금한 점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금산에서 왔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중등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학교를 알게 된 거는 제가 기대연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남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길치여서 서산이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충남이면 나 1시간 반 거리면 갈 줄 알았는데 2시간 넘어 2시간 반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연에서 충청도 쪽에 있는 중학교들을 알아보다가 꿈의학교가 되게 인상적이고 좋아서 직접 알아보고 싶어서 왔고요. 궁금한 점은 워낙 이렇게 앞에서 정보를 많이 주셔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 2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전형으로 와야 하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중등 과정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우선 좀 궁금하고요. 2번째는 체험 캠프를 하던데 거기 보니까 교과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랑 저희 아이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6년 내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비교과로 열심히 우등생인 아이라, 저도 사실 그쪽으로 뭐 아이를 준비시키고 이게 아니어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대안학교인데 왜 시험을 보지? 이러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그럼 지금부터 공부해야 해? 막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서 그 시험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또 합격하기 위해서는 또 이 학교가 서울 경기 쪽 아이들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조금 학력의 수준이 저희 같은 시골보다 높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와야 기존의 아이들, 그러니까 중등 들어오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 교과 공부적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학교에서 중등 아이들의 교과 공부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취를 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제가 큰아이도 이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둘째 아이다 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이렇게 좀 대안교육을 조금 더 하시는 학교들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더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꿈의 학교는 어떤 쪽을 지향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2가지. 네. 네. 이건 좀 제가 설명해드릴 좀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경쟁률에 대한 거는요.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실 경쟁률이 많아야 2대1을 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쟁률의 의미가 조금 무의미한 게, 저희 학교는 이제 공동체 생활 를 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TU가 남거나 하더라도 이 아이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 아이가 저희 학교와 적합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필평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요. 일반 전형으로 참가를 하시게 되면 지필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지필평가 영역은 사실 전체 선발 캠프의 약 30%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 DJ 학년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자기주도 능력이 필요하고, 또 여기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주중에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해야 조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필고사를 치를 때 꽈락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꽈락 점수라는 건 그때 선발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의 전체 성적의 60% 이하를 꽈락 점수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과목 중에 두 과목 이상을 꽈락 점수를 맞게 되면은 자동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만을 보는 학교는 아니고 뭐 공부로 인해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지만 또 이걸로 인해 떨어지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친근한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식이 쌓여봐야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얼마나 지식을 쌓여 있느냐의 측정이라기보다는 이곳이 놀이동산이 아니라 학교니까, 네, 그래서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학한 이후에도 현재 학생의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지식의 총량 중에 6학년 정도까지 지식의 총량 중에 혹시 구멍난 개념이 있거나 혹시 좀 건너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중등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복습해주고 또 체크해주는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 애매한데요. 너무 많이 보지도 않지만 아예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어머니? 네, 혹시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주연 학생 어머니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 교과 부분에서 아이가 선택해서 교과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학업을 하지 않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신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 학생일수록 정해진 것들을 하는 게 되게 많고 소수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비율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질문. 예, 여기 서산 인근에 저기 당진에서 온 저기 중등 입학 과정을 이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국공립을 보낼 것인지 여기 대안학교를 보낼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검정고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부분을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지만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폐나 아이들 피부에는 이게 썩 장시간 착용이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 방에서까지도 이거를 착용을 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밖에서는 이제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때문에 이제 그 학습용으로 스마트 기기를 많이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활용을 어떻게 이거를 도움을 받거나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친근 졸업생과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졸업생과 부모님 한번 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나머지 보충할게요. 검정고시. 저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땐 중학교 과정이 LCLE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 같은 과정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학습 캠프가 있어서 그때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서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수업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지? 수업 중에서도 지금도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그 평소에 했던 수업 정도로도 충분히 80에서 100점까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검정고시가 행정고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72세 된 김점순 할머니를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교육 과정을 하면 뭐 통과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중학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이제 전 과목 100점 받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검정고시는 그다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학교 역사상 단 한 명도 떨어져 본 학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애들이 마스크를 계속 이제 쓰면 답답하고 한데 잠잘 때까지도 쓸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관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까지 마스크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생활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우리 이번에 나온 그 학교 팜플렛에도 보시면 맨 밑에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라고 그 마크가 달려 있는데요. 그 마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최첨단 기기와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잘하는 학교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이 학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를 인증해 준 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구글에서 5개 인증해 줄 때 들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뭐 다른 교육청에서도 저희 학교에 이런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부터 저희는 그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학교고 저희가 안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몇 위 안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별 크롬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고등학생은 1인 1 크롬북을 다 갖추고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좀 취지가 있는데 어릴수록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더 갖추려고 하고 클수록 디지털 기술을 익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크롬북들이 저희가 공용 크롬북들이 또 상당 부분 또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고급 과정에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필요하거나 하기 위해서 디자인실도 다 있고 또 개인적인 일반 PC 노트북도 저희가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딩을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한 반 이상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또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소지가 안 되는데 어떤 이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공용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고등학생은 개인 거가 다 있고요. 1인 1 크롬북이니까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용을 사용합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어머니? 네, 혹시 또 어머니, 네. 어디로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두 번째는 학부모 참여가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와서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중등 1과정의 그 통합 독서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얘기하시는지 자료집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 세 가지 여쭤볼게요. 네, 먼저 버스에 대한 거는요. 이제 2주에 한 번 의무 외박이 있는 날은 아이들이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요. 이때 운영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주, 광주 그리고 서산 터미널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다만 학생 인원이나 신청 인원에 따라서 차량은 뭐 대형 버스가 갈 수도 있고요. 조금 소형 소형 차가 갈 수도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차가 운영이 됩니다. 네, 지금 금산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제일 가까운 지역이 대전에서 이렇게 대전 복합버스 터미널에서 주로 내려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가 참여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우리 학부모 점수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학년에 15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수를 학부모가 이수를 다 해야 아마 졸업할 때 아이가 상을 받거나 졸업장인가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꿈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만 부모도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돼요. 물론 그게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한데 그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모가 이제 학교를 통해서 부모가 변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모 기도회가 1년에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읽어야 독서도 있고요. 독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임원을 또 해서 섬기게 되면 점수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대충 해도 15점은 가더라고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산이시잖아요. 2시간 정도면 오시죠. 더 걸리긴 하죠. 근데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거든요. 서산이 집이니까. 근데 그렇게 멀게 느껴졌어요.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이랬거든요. 지금은 오늘도 부르면 와야 돼요. 저희 끝나고 나무도 심고 가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은 저 광주, 경기도, 원주 뭐 이런 데는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금산은 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다 보면은 그게 가깝게 느껴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지금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멀는데 좀 더 가실 때는요 그만큼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네. 네, 졸업을 못하지는 않는데 부모님께서 학부모 학점을 채우지 못하시면 학생이 졸업 때 상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학점 미비함으로 아이가 상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표에 부모님의 학점이 매 학기 같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적만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학생의 성적표에 기재가 됩니다. 네,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할 것들 꼬박꼬박 챙기시면 다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러면, 질문이 안 끝나가지고 학부모 학점 취지 자체가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취지로서 함께 참여해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잘 참여해주시면은 또 부모님에게도 또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 통합독서 교육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을 배우고 무슨 과목들을 배우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제일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개념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제목 이름 자체가
통합 독서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기초해서 학생들이 모든 전 교과와 교육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교시에 큐티 시간을 1시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 1시간 한다라고 해도 애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큐티 1시간 하는데 재밌다. 큐티 1시간 하는데 성경을 좀 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 교육적인 그 목적을 두면서 그리고 우리의 그 교과서를 성경으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꼭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독서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음악 시간에 컴퓨터도 배우고 미술 시간에 독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통합하면서 배우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약간 개념을 한번 잡아보신다면 홈스쿨링을 하는데 엄마 아빠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많은 교육적 효과들을 바라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나마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절된 교과에서 주는 단점은 채우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누려야 할 지식적인 그런 목적들은 또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이제 캠퍼스 투어도 같이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또 궁금한 점 1대1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부연적이었는데 네. 아까 저기 저 학부모 참석과 관련해서 네. 어떤 매번 엄마랑 아빠가 다 나와야 되는지 사실 아빠들은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버님 앉아 계시는데 아버님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4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 보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다 오시고 아빠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아빠들 이런 아빠들은 같이 움직이면 효과가 2배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몇 안 되는 아빠들이지만 같이 아내와 둘이서 앉아서 같이 하면은 효과가 2배 곱하기 한 2 정도 더 하면 한 4배 정도까지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못 오시는 경우더라도 엄마만 오셔도 됩니다. 혹시 뭐 두 분이 다 참여한다고 해서 학부모 학점을 2배로 더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는 걸 좀 원칙으로 하지만 사정이 안 되실 경우에는 둘 중 한 분만 참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어머니께서 당진 지역이라고 하셔서 서산 당진 지역이 한 권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서산 당진 아빠들 모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서산 당진 지역의 대표적인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네, 권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전국구로 다니시는 건가요? 네. 이럴 경우는 한번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교제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럼 매번 그 교회 가시면 그 새신자 환영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때 괜히 막 이렇게 환영받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역에서 환영을 받으시면서 잘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역 모임 자체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그 권역에 소속되게 되세요. 그래서 권역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은 권역 모임이라든지 권역 기도회라든지 또 같은 곳에 사는 사람
학부모님들끼리 또 같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선배 후배 학부모님들의 조언도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권역 모임을 하는 거라, 만약 옮기게 되실 경우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새롭게 권역을 배정을 해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오프라인, 온라인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까지 꿈의학교 학교 설명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또 메일로 또 연락 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꼭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